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천여 명의 자원봉사단도 발대식을 열고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전남에서 대형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협조라는 명분으로 입장권 판매에 공무원들이 또다시 동원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항구축제에 사용했던 조선장인의 목선을 사유지에 방치해온 가운데 오히려 무단적 침을 취급하며 철거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해 입건된 사례가 50건에 육박했지만 구속 수사는 단 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곳곳에 배치될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체전 자원봉사자들이 발대식을 열고 체전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의 이니셜과 타오르는 성화로 표현한 전국체전 상징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에서 찾아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을 20여일 앞두고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성화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일선에서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 양대체전 성공적인 개최와 목포시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 남도사랑봉사단과 봉사하는 단체에서 참여하게 됐고요. 당초 3,000명을 목표로 모집했지만 4,000명 이상이 지원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던 전국체전 자원봉사단. 만 18세부터 81세까지 폭넓은 연령층에서 참여합니다. 최종 선발된 4,028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경기 운영과 경기장 안내, 개폐 외식, 의료와 장애인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 역할은 물론 고객 응대와 소양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환자 처치 요령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전라남도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널리 알리면서 또 지역 경제와 관광을 통해서 전라남도 대도약의 멋진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조직위원회도 총회를 열고 경기 운영과 손님맞이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주 개최지 목포를 중심으로 49개 종목이 펼쳐질 전국체전.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도민화합체전, 국민감동체전으로 만들기 위한 각 분야별 준비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시는 어제 전국체전을 23일 앞두고 제7차 보고를 갖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보고에서는 목포를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을 위한 숙박, 음료, 교통, 주차 대책을 중심으로 도심 미관 정비와 문화예술행사 개최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방문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한 전남 지역 의사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방문진료에 참여한 의사는 모두 722명으로 이 가운데 49.2%가 서울 경기 지역에 분포했으며 전남은 의사 1명, 한의사 12명 등 13명에 그쳐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지원책과 통합적인 케어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에서 대형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행사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항상 반복되어 왔듯 입장권 판매에 공무원들이 또 동원되고 있습니다. 협조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행사 입장권 구입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12일부터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11일 동안 열립니다. 지난달 7일 전라남도가 전남 22개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보낸 공문입니다. 제목은 농업박람회 홍보와 입장권 사전 예매 협조 요청. 입장권 사전 할인 판매 기간과 함께 가격도 나와 있는데 실상은 각 시군에게 입장권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또 왔었죠. 공무원 20개 날 협조해가지고. 협조해달라는 그 뜻이죠. 해달라, 사달라 그 뜻이죠. 전남의 한 지자체가 만든 자료입니다.
농업 박람회 입장권 9만 2천 매 가운데 이 지자체가 배정받은 입장권 수와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각 시군 그리고 해당 시군 공무원들은 상급 기관인 전라남도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기가 힘들어 입장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렵죠, 사실. 상급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하면.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축제 홍보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배정된 입장권 가운데 남은 표는 회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시군별로 이제 그 자율 판매할 수 있게끔 미리 이렇게 배부를 좀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율 판매 안 된 부분은 전량 다 당연히 다 해소를 하고요.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일선 시군에서는 입장권을 반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9월 1일 개막한 국제 수목 비엔날레도 행사 시작 전 비슷한 형태의 입장권 구입 요구가 있었습니다. 수목 비엔날레는 시군에다가 그 할당을 줘가지고 시군에서 그 각 돈 주고 무료로 나와줘. 이에 대해 국제 수목 비엔날레 사무국은 22개 시군 인구수에 맞춰 입장권을 배분한 것일 뿐이라며 강매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들은 부담 느끼지 말고 파는 데까지만 팔아주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인구수도 배분하고 문화예술 파트 쪽으로 우리가 요청을 했죠. 하지만 해당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재정 여건에 따라 대응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재정이 풍부한 곳은 자체 예산으로 입장권을 구입한 뒤 산하단체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그냥 나눠주기도 합니다. 반면 재정이 열악한 곳은 결국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입장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받았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 눈치를 보고 받으면은 팔아줘야지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수월하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갈 경우 상시 학습을 인정해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행사장 방문 실적 채우기에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강매가 아닌 협조 요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대형 행사 개최 때마다 이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가 항구축제에 사용했던 목선을 사유지에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포시가 도지정 조선장인이 건조한 거북선을 무단 적치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효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축제 참가자들이 목선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두 척의 목선은 목포시가 3,600여만 원을 들여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을 마지막으로 항구축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척의 선박은 어디로 갔을까? 목포시의 한 목재소 야적장, 자풀에 뒤덮여 선박 두 척이 방치돼 있습니다. 항구축제에 사용했던 바로 그 목선으로 3년이 다 돼가도록 이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항구축제가 열리지 않으면서 목포시가 잠시 맡겨뒀지만 그 뒤로 관심이 끊겼습니다. 물도 깎아요 지금. 이거 뭐 보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저장할 것도 아니고 키가 더 땅이 많잖아요. 목포시 재산이 사유지에 이처럼 무단 방치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모순적인 상황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3명밖에 없는 도지정 조선장인 심정우 장인. 3년 전 항구축제에 사용하기를 바라며 사비를 들여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축제가 열리지 않으면서 거북선은 목포시와 협의를 거쳐 해안도로 인도에 놓여졌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지난 11일 이 거북선이 무단 적치물이라며 뒤늦게 철거를 요구해 조선장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황당합니다. 정말로 내가 왜 조선장이 됐는가 그 생각도 들고 빨리 취업을 했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난 6월 열린 목포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목포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의 맥이 지금 끊어져가는 절실한 이 현실에 시에서 너무나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장인의 작품을 무단 적치물로 취급하는 목포시가 정작 자신들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지난 5년 동안 구급대원을 폭행해 입건된 사례가 50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구속 수사는 단 한 건만 이뤄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 전남에서 집계된 구급대원 폭행 관련 입건 사례는 광주 30건, 전남 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입건된 가해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전체 입건된 사람의 90%가량이 주치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섭니다. 경찰은 특별 방범 활동 기간 범죄 예방 진단팀을 중심으로 명절 주요 범죄 발생 장소와 취약시설에 대한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도민 불안감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동대 등을 집중 투입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명절 기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집중되는 만큼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현행범 체포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호남 지역 대표 누각인 희경루가 157년 만에 다시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방에서 으뜸 가는 누라고 칭송받을 정도로 당시에 빼어난 자태를 뽐냈던 걸로 기록돼 있는데요. 광주시는 희경루를 역사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는 문화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취타대가 풍악을 울리고 5가지 색깔의 오방줄을 당기니 희경루라는 간판이 등장합니다. 동방의 대표 누각인 희경루가 사라진 지 157년 만에 다시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걸 축하하는 중건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것은 광주의 각계각층이 합심하여 이뤄낸 것이니 그야말로 동방 제1의 문화도시. 희경루가 처음 만들어진 건 조선 문종 때인 1451년입니다. 무진군으로 강등됐다가 다시 광주목으로 복권된 것을 경축하기 위해 누각의 이름을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로 희경으로 지었습니다. 당시 호남 최대 규모의 누각으로 외국 손님을 맞이하거나 큰 행사를 치를 때 사용됐습니다. 당연히 호남에 으뜸 가는 건축이었다. 으뜸 간다는 것은 위상이고 규모가 크고 호화롭다는 얘기고. 희경루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건이 추진됐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문화재인 만큼 철저한 고증이 필요해 조선 명종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희경루 방해도를 기초 자료로 삼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희경루는 원래 지금의 총장우체국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현재 위치에 복원됐습니다. 우체국 자리였는데 그 위치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예산 60억 원이 투입된 희경루는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희경루에서 지역 무형문화재 공연과 인문학 교실 등을 열어 역사문화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여수와 남해에 있는 해저터널 조성 사업이 올해 안에 본격 착공됩니다. 국토관리청이 최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터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수시도 연계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신덕 해수욕장. 오는 2031년이면 이곳에서 바다 건너 남해 서면까지 해저터널로 연결됩니다.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지지부진했던 해저터널 조성 사업이 올해 말 본격 착공되는 겁니다.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도 개최됐습니다. 해저터널 5.9km 구간을 포함한 7.4km 구간의 4차선 도로는 6,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여수시도 해저터널 개통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연계 SOC 사업 준비에 분주합니다. 만흥동 말의 2터널을 대신할 1.33km 구간 우회도로에 2031년 이전 개통을 위해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만흥 오천간 도로 2.3km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도 2028년 개통 계획으로 현재 행정 절차까지 마치고 연내 착공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차도 구간은 2.3km가 되겠습니다. 만흥 택지에서 660m를 하고요. 저희들이 780m, 그다음에 오천산단 진입도로에서 860m에서
그게 선 12월 내년 2028년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가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현안 사업도 있습니다.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남양권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여수시 만성리 일원의 명품 관광 신도심 조성 사업은 5년 넘게 주민들의 강한 반대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과 머리 맞대서 의논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수시는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 LH 핑계를 댑니다. 여수시의 손을 떠났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두 지역 간 거리는 기존 1시간 20여 분에서 10여 분가량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그래서 남해 지역에서는 해저터널 건설 개통이 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양지역 상생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여수시 차원에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전남의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조선대학교가 다음 달 새로운 총장을 선출합니다. 6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새 총장을 뽑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대학교 제18대 총장을 뽑는 선거는 다음 달 11일에 치러집니다. 이번 조대 총장 선거의 가장 큰 변화는 학내 전 구성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가 도입된 점입니다. 선거인단은 교수 700명, 교직원 290명, 학생 19,000명, 총 동창회 200명 등 22,000여 명입니다. 이들 선거인단은 전체 득표율에서 각각 72%와 14%, 9%와 5% 안팎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총장 후보자는 경상대학 이계원, 자연과학 공공보건안전대학 홍성금, 법사이대학 김재영, 치과대학 김춘성, 공과대학 조훈, 의학전문대학원 고영엽 교수 등 모두 6명으로 이들 후보들은 기호 추첨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학교 발전을 위한 자신만의 차별화한 정책으로 선거인단의 표심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조선대는 특히 올해 정부가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못해 내년에 다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글로컬 대학 그 사업에 진입해야 된다는 당면한 목표도 있고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 대학 발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는 이른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총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더욱 치열한 정책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 조선대 총장 선거는 득표율 1, 2 후보가 이사회에 추천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가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목포시가 추석 명절과 전국체전을 대비해 도로변과 인도를 중심으로 제초 작업을 실시합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고화도 일원과 대양산단, 갓바위 일주도로 등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400km를 우선 정비했으며 나머지 구간은 다음 달 말까지 제초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최근 5년간 수온 등 해왕 정보와 기상청 일기예보 등을 분석해 전남 각 지역별 올해 김 양식 채묘 적기를 누리집에 안내했습니다. 이빠디 돌김의 경우 진도는 오늘 이후, 장흥은 10월 1일 이후, 목포 신안무안은 10월 3일 이후를 채묘 적기로 예측했으며 모무니 돌김과 일반 김의 지역별 채묘 적기도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신설 공감대 확산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하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석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목포와 순천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4개 부처가 참여하는 2023년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월드는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과 관리,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회 부여 등 인적 자원 개발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전남 서부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전남 동부는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후까지 전남 해안으로 순간 풍속 70km의 거센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24도, 영암은 26도로 선선하거나 다소 더울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도 해남이 26도, 강진은 27도로 다소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3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해안에 흐리겠고요. 남해서부 앞바다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17분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한읍 방향 청계 농공단지역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목포 해상관광 유람선 삼합도 크루즈. 가구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공간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목포 공간 디자인을 만나보세요. 싱크대 붙박이장, 주방 가구에서 학교 공간 혁신까지. 공간 디자인, 지금 전화하세요. 요즘 단백질 수치가 많이 떨어졌더라. 당신 근육량 떨어졌을 텐데 당신이 먹. 그럼 같이 먹을까? 그래. 체크 한번 해볼까? 체성분을 분석해 매일 관리하게 만드는 다빈치. 관리 정말 잘했다.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네? 의료기기예요. 마사지를 해주잖아. 허리, 목,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죠. 마사지부터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견인까지.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아침엔 상쾌한 수영. 힘들어.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에 Say No.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트리플러스. 나의 체력 자신감. 좋은 옷을 모두에게. Very good. 굿웨어몰. 보통의 바람막이는 습기를 내보낼 줄 모른다. 그래서 아이더. 바람은 막고 습기는 내보내 쾌적하게. 아이더 윈드라. 보통의 바람막이 그보다 더. 아이더.